자,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17시 0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타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였죠. 황선홍 임시감독이 대표팀 명단 월드컵 지역 2차 예선 태국이랑 2연전을 하는데 그거 명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하게 다뤄볼 예정인데 간단하게 다뤄보는 거는 저희가 클립으로 이미 올렸고요. 환희 형이랑 좀 디테일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올림픽 대표팀도 명단에 나왔습니다. 근데 올림픽 대표팀 얘기는 클립에 따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예정이고 그 다음에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프리미어리그 우승 관련한 이야기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요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K리그2에서 이슈가 있었고 아무래도 2부 리그는 수원 삼성을 제외한 경기들에는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이슈는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게 뭐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만 카디프 시티였나? 거기가 이제 구단주가 좀 바뀌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에서 반대되는 색을 쓴 다음에 약간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유니폼 색이나 주된 컬러를 바꾸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팀이 있죠. 바로 충남 아산입니다.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충남 아산 2부 리그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색깔은 뭐 파란색, 흰색, 뭐 약간 노란색 뭐 이런 느낌의 색깔이고 아마 서포터즈들은 파란색을 위주로 깃발을 흔들거나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팀인데 홈 개막전에서 갑자기 서드 유니폼을 올해 발표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홈 개막전에 서드 유니폼을 입습니다. 근데 상대는 빨간색을 홈 색깔로 쓰는 부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천 하면 빨간색, 충남 아산 하면 뭐 파란색 느낌인데 갑자기 홈팀인 파란색인 팀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기장 주변에서 이거는 뭐 당, 여야 상관없이 뭐 스포츠니어스 기사를 제가 보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조성용 기자한테 했나요? 아니요, 현혜영한테서 네네네. 물어봤는데 밖에는 뭐 빨간색, 뭐 녹색, 보라색, 파란색 그런 거 없이 그냥 거의 모든 당들이 총 출동해서 아하. 유세를 벌리고 있었고 이게 사실 연맹 규정상 경기장 내부에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되고 경기장 외부도 뭐 매표소라든지 그러니까 경기장으로 볼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무지하게도 모든 당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색깔을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었던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그쪽 집권당이 빨간색을 쓰니까 선수들이나 치어리더까지 그날 빨간색을 입힌 다음에 상대팀이 빨간색인데 우리가 빨간색을 입어버린 다음에 경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포터즈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부천은 무슨 색을 입었어요? 뭐 흰색, 다른 색, 원정이니까 홈팀은 아니니까 부천이. 네네. 그래서 이제 서포터즈들이 아산시장이랑 충남도지사 아웃 걸게를 걸자. 할만하죠. 요거는 또 이제 천안신문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지역신문들이 그 지역 소식이 디테일하게 되게 다루잖아. 디테일하잖아요. 천안신문은 이 충남도지사 김태흠 도지사가 저거 내려라. 저런 건 하지 마라. 야유하고 뭐 걸게 이런 거 하지 마라. 저거 안 내리면 이제 지원 안 하겠다. 라고 말했다는 걸 이제 천안신문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천안신문 발 정보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경기장이 정치판이 됐다. 경기장 밖에는 다 뭐 난리가 있는 상태. 막론하고 했다. 난리가 났다 이 경기장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규정상 불법인 상황이고 예. 내가 볼 때 불법인 걸 알았어도 모든 당들은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그러니까 아마 구단 직원들은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당연하죠. 엄청 싫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구단 직원이 도지사라든지 아산시장을 상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서 준비한 개막전인데 이 망친 거 아니야. 난장판을 만드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자, 이거 지금 청희 형이 히프 단톡방에다가 기사를 좀 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보내준 게 있어요. 자, 현재 아산은 연맹한테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빨간색 유니폼 착용 여부가 정치와 연관이 있는지 또 경기장 밖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경위서 제출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가 빨간 깃발을 팬들에게 의도적으로 주려던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줬대요. 예, 줬다고 합니다. 자, 아산시나 충남도청은 지금 그 당시 당선되는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다음 이후부터 빨간색을 구단 캐치프레이즈나 유니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올 시즌 실현이 된 거고, 그날에도 무조건 다 빨강으로 하라고 이야기가 됐고, 홈 매장에도 보면 빨간색 서드가 중앙에 진열되어 있다. 그다음 기자회견이 정상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앰프를 바로 앞에 깔고 축구는 옆에 사이드 행사 정도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내부에서는 100%라고 보고 있고 빨간색 의도된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 아니 지금 네. 100%가 아니고 90 아니 무조건 서드 유니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근데 되지. 내부에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왜? 아니 충남 아산 직원이 100%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아니 뭐 충남아산 직원을 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남아산 직원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 인정 못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네, 이해는 어쨌든 저 예, 중간에 예. 그분들은 중간에 낀 사람이니까 저는 이해를 충남 하고요. 아산 직원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아, 네. 그냥 어쨌든 젊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원래 이런 시도민구나 조그만 구단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저기 위에 그거 좀 보여주세요. 뭐요? 자, 여기 아산 팬이신 것 같아요. 네. 공홈에는 빨간색도 홈 유니폼으로 미치겠네. 팔고 있고, 아예 시즌 전부터 작정한 걸로 보인다. 아니 그러면 집권당이 계속 바뀌는 도시면 네. 그럼 우리 유니폼은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야. 4, 5년마다 빨간색 됐다 파란색 됐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그게 어디 딴 데 되면 또 노랑도 됐다가. 와 그래서 사실 축구에서 그 유니폼 색깔이라는 건 고유의 색이고 되게 오래 가져가야 아주 될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나는 진짜 어이없어. 너무 어이없다. 그래서 되게 그 예전에 경남에서도 심지어 그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유세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어이없지만 진짜 이건 진짜 색깔을 바꿔버린 거는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되게 황당하고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럴 때는 이거 그러니까 징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걸 해야 된대요. 제스처라도 취해야 된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이러면 사실 근데 물리적으로 몰아낼 수는 없잖아. 직원들이 네. 직원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액션을 취했는가도 중요한데 취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뭐 손을 놔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 그럼 깽판 치고 나와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암이 있어요. 명과 암이 있다면 언제나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뭐냐면 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발생냐면 이거 자기 구단이라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근데 예를 정말 들어- 주인 의식을 갖고 잘 다뤄주면 좋은데. 아니, 내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이 여기서 당선이 되거나 말거나 다른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근데 끝나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건데. 그래서 되게 황당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구단주가 있는 그룹이 있는 팀도 유니폼 색깔을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날 텐데 이게 진짜 시민구단에서 바꾼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아예 빨간색을 홈으로 가겠다는 소리인데 충남 아산 팬들도 아마 보이콧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계속 그러면 사실 피해보는 거는 팬들이랑 팬들만 그냥 선수들이 피해보죠. 선수들은 뭔 잘못이야. 파란색 내내 입고 뛰다가 갑자기 빨간색 입고 뛰고 괜히 이제 이런 기사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야를 지지하고 막론하고 축구장에 정치인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어떤 축구 팬도 좋아하지 않아. 사실 연예인 오면 연예인이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정치인 온다고 누가 정치인 같다 이러지 근데 않잖아요. 나는 바보 같은 게 이렇게 하면 그 역효과 날 거라고 생각 안 하나? 그런 정도.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정치는 이제 잘 모르지만 뭐 이전에도 몰랐고. 근데 그런 것이 있잖아. 분위기를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이라도 한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든 무조건 다 돼.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해가지고 더 공부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알 수는 없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충남 아산이 사실 큰 구단이 아니라서 그죠? 화제가 막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거를 눈치를 채고 지금이라도 컨트롤 Z 눌러서 빨간색 유니폼 없애고 파란색 유니폼으로 계속 가고 뭐 서드는 원래 다른 색으로 유니폼. 바꾸든 안 입든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정도 눈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예 지금. 안 하지 않을까? 그런 눈치 있었으면 애초에 이것도 안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진짜.
불쌍하다. 우리 네. 충남 아산 팬들이랑 선수들이 불쌍합니다. 네. 네. 왜 뭔가 이런 상황을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시도민 구단에 대해서 뭐 주원이 형을 비롯해서 환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히든풋볼은 좀 비슷한 얘기를 해왔는데 이미 팬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구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있는 유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구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딘가에서 구단이 더 생긴다 그랬을 때 이게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이슈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선거철이 되면 막 바뀌고 내팽개쳐졌다가 누구는 또 땡길라 그러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시민구단, 도민구단이라는 것은 그 도지사든 시장이든 그 팀을 잘 운영하게 해서 그 팀으로 하여금 많은 시민들이 즐거우면 된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예, 그걸 뭐 이용한다 뭐 한다라기보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시장이 했는데 야 이거 시장 해가지고 뭐 세금 들어가고 하는데 구단 뭐 이렇게 할 거야? 더 시민 친화적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정도는 괜찮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와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막 그런 것까지 유니폼을 하는 왜 거는, 바꿔? 예, 그 정도까지 하는 거는 선은 좀 안 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말로 자기 돈이야? 시돈이잖아. 맞잖아. 구단주로서만 역할만 하면 되잖아. 응원해주고. 이게 지금 밖에 다른 당 다 왔다며. 그냥 그 정도까지 하고 끝났으면 이렇게 얘기도 안 나왔겠지. 왜냐면 다 왔으니까. 근데 진짜 무지한 게 뭐 조금이라도 규정을 알아봤으면. 그러니까 축구 규정을 무시한 거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장에서 유세하는 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뭔 상관인데 사람 오는 데서 하면 되잖아. 동네 체육대회 공로라고 그래. 생각한 거야. 그래.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 뭐 모든 당 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당을 막론하고 맞아요. 다 똑같은 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빨간색을 바꾼 거 이거 개 오바다. 진짜 웃기네. 뭐 약간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이건 좀 농담입니다만 원래 핑크야. 근데 레드로 바꿨다고 그러면 뭐 이해나 가. 얘 좀 비스무리하게 좀 해볼까? 근데 완전 반대색으로 한 거 아니야. 상대가 빨간색이잖아. 부천이잖아. 그러니까 부천 원래 빨간색이야. 부천이잖아 상대가. 나 부천 시민이야. 그래서요. 그렇다 이거죠. 네. 하여튼 뭐 이런 거는 또 스포츠 뉴스가 다루는 것도 있고 청이 형도 이런 얘기를 해줬고 우리도 뭐 이거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축구 팬들이 관심을 약간 가져주시면 가져줘야 돼요. 이건 좀 가져줄 필요가 있어. 사실 2부 리그라서 조금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네. 되게 생각보다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자기네 의견도 뭐 퍼뜨려줘도 되고 뭐 알아서 각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뭐 대구도 시민구단이고 광주도 시민구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대구 시민구단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구장을 그렇게 짓고 또 지금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잖아. 시의 지원이 필요하긴 굉장히 하거든요. 중요하지. 네. 맞아요. 근데 막 이래버리잖아. 막 팬들이 막 우야유하고 하니까 이제 지원 안 하겠다고 이래버리면 상처받는 건 진짜 팬들밖에 안 돼. 그럼, 팬들만. 좀 너무 유치하다. 야유했다고 지원을 크게 그러니까 진짜 그지 같잖아. 이거 진짜 그지 같은 건 맞아.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축구 좋아하는 게 죄야? 아니 그 팀 좋아하는 게 죄냐고. 적당히 해야지. 씨. 가장 학생 말고 성인이 됐는데 감정이 행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피하세요.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봐봐. 감정이 지가 반대 본인 기분 열받은 거지, 나빴어. 열받은 거지. 기분 나쁘겠지. 근데 그러고 말아야 돼요. 아이씨 기분이 더럽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원을 끊겠다라고 행동을 했죠. 그런 사람은 주변에 성인인데 옆에 많이 있죠. 피곤하고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되게 사회성 떨어져 보이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랑 행동이랑 구분할 줄 아는 게 성인입니다. 하여튼 충남 아산 팬들에겐 다시 한번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좀 많이 괴로울 텐데 이거 성주가 중계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죠? 성주도 아마 오프닝 때 뭐 저 빨간 유니폼 대선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라고 어제 중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뭐 정치 얘기나 뭐 이런 얘기로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중계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 또 쉽지 않고 그리고 아마- 성주가 아까 오늘 광주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얼굴이 빨간색이라 본인도 얘기하기 애매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멘트를 하긴 했어요. 성주가 정확하진 않은데 하긴 했는데 딱 짧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본의 아니게 전혀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네. 여기 또 아산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여튼 자 오프닝 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핫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주원이 형이랑 형철이랑 저희가 클립을 찍기도 했고 11시에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관련된 이 명단 발표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Q&A도 뭐 간략하게 진행을 했고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클립에서 주원 형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정상적인 인터뷰를 좀 봤다. 그러니까 되게 우와 뭐 인터뷰가 너무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인터뷰. 네. 황선홍 감독은 원래 이제 인터뷰를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젠틀맨이에요. 그리고 되게 솔직한 편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사실 많은 감독들이 되게 돌려 말하죠. 어렵게. 이제 본인 속마음이 이건데 이걸 이제 말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빙빙 돌아서 듣다 보면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건데 이런 답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외국인 감독은 통역을 거치기 때문에 논외고 국내 감독들. 근데 황선홍 감독은 사실 프로팀 할 때도 뭐 물어보면 피하는 건 없었어요. 그거 그냥 솔직히 다 말했고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와전돼서 오해받은 적은 있어도 인터뷰만큼은 항상 이렇게 좀 진솔하게 했던 편이고.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여태까지 감독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가 아니라 옆에 똥을 쌌는데 그냥 변기에 똥 싸니까 칭찬받는 이런 상황이 됐다.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비유 좋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사 이제 결과가 잘못 왜? 네네네. 올라왔는데 품위 지켜 새끼야. 지금 품위 지켜 설사하면서요. 네. 설사 이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미디어 앞에서 이 정도의 어떤 얘기는 해야죠. 할 줄 알아야죠. 그럼요. 네. 왜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형이 아까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되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능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깔끔하게 듣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최근에 좀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인터뷰와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많이 제가 그 라이브를 못 봤는데 황선홍 감독 혹시 많이 웃었나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웃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했나요? 네. 네, 그리고 할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웃는다. 그럼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졌어요. 맞아요. 웃는 표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 아니 심지어 프랑스인 파비앙도 왜 웃어? 파비앙이 되게 하이톤이잖아요. 네. 왜 웃어?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웃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지금 자 어쨌든 이번 이 황선홍 감독의 임시직 동안에는 태국과 2연전이 있습니다. 21일 목요일에는 상암에서 태국을 맞이하고요. 26일 화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방콕에 가서 하는데 일단 신규 발탁된 걸로 봤을 때는 주민규 그리고 이명재, 정호연 이 선수들이 신규 발탁이 됐고 돌아온 선수들의 경우에는 엄원상, 김문환, 권경원, 조유민, 이창근 이런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Q&A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취임 소감, 선수 발탁 배경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축구를 하면서 어려운 때는 피해가고 쉬울 때만 나서지 않았다.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할지만 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 명단을 55인을 체크한 다음에 2주에 걸쳐서 코치들과 K리그, AFC, AC를 보면서 관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강인 발탁에 관련된 얘기, 주민규, 이승우 관련된 얘기가 선수로 봤을 때는 이제 주요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황선홍 감독은 저는 적정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직접 소통했고 그 다음에 축구 팬들과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어 했고 이번 문제가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팀원,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면 돌파. 그러니까 이강인 발탁 결정은 전적으로 내가 했고 이번에 이강인 안 부르고 다음으로 넘기면 당장의 어수선함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주 잘 얘기한 맞는 거죠.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강인 또 뽑힐만 하고. 네, 그럼요. 네. 뭐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 전혀. 네. 그다음에 주민규 관련돼서도 축구에서 득점력은 또 다른 영역이다. 3년간 리그에서 50골을 넣은 선수는 전무하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것도 뭐 가타부타 설명할 거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끝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승우 관련돼서도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아쉽게 이번에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K리그에 활약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그 형도 이제 현장 가서 인터뷰도 해보셨을 거고 인터뷰를 잘하는 편이죠. 뭐 이제 성적과 별개로. 네, 네. 차분하게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잘하는 분이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선수 시절부터 워낙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미디어를 대하는 어떤 그
자세가 너무 자연스러운 그죠? 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황선홍 감독은 되게 상처가 많은 선수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과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는 공격과 수비에서 같이 가는데 그치. 욕먹은 빈도수는 정말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괜히 삼행시가 있겠어요? 네. 뭐였죠? 황금의 발, 황, 황금의 발, 선, 선수들의 희망, 홍. 홍명보. 아, 그게 네. 있어. 아, 그게 있었어. 당시에 20년 네, 당시에. 네. 어. 네. 이 약간 좀 상처다. 그런 진짜. 그런 네. 저런 삼행시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 되게 당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본인을 또 공격하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받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워낙에 많은 풍파를 네. 겪었던 사람이니까. 네. 어쨌든 인터뷰 스킬 좋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유세윤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거 하기 전에 이 삼행시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건데 아마 무릎팍도사에서도 써먹은 유세윤 거야? 씨가 좀 그렇습니다. 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이제 그 우선순위를 먼저. 네. 혹시 유세윤 씨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주원이 먼저다.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네네. 농담한 제가 겁니다. 한 게 아니라. 네,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있었다. 이전부터 네. 있었다. 네. 그런 김에 그 유세윤 아저씨 히든풋볼 한번 나와주시면 좋고요. 네. 재밌으니까. 네. 그냥 재밌으니까. 재밌잖아. 재밌긴 유세윤 해. 재밌어. 난 좋아. 장동민도 나왔으면 좋겠다. 네. 자, 주민규가 드디어 뽑혔습니다. 사실 주민규 선수는 이전부터, 그러니까 벤투 감독 때부터 한번 뽑힐 뻔한데 좀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드디어 뽑혔어요. 어떻게 좀 활약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황선홍 감독이면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황선홍 감독 스타일 아닌가요? 선수 시절과 비교하면 스코어에 집중된. 근데 그때 당시에 스트라이커는 다 그런 어떤 스트라이커였죠. 네. 유형이어서 그래서 주민규는 저는 국내 감독이 오면 뽑을 수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해외 감독이 봤을 때는 사실 그 해외 어떤 유럽 축구 스타일의 기준에는 좀 안 맞는 플레이들이 있긴 한데 조금 뭐 장점이 좀, 네.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아시아 예선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니면 전 주민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뽑히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딱 마지노선 정말 끝에 뽑힌 것 같아요. 막차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사실 대표팀이란 게 되게 오묘한 게 이렇게 나이 들어서 뽑혔는데 잘하면 그냥 계속 가. 갑니다. 맞아요. 계속 어떻게 될지 가져오고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떻게 이제 살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조규성과 주민규는 완전히 스타일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르죠. 좀 색깔이 달라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왔을 때는 한 번쯤은 쓰지 않을까. 두 경기에 주민규 선발은 모르겠고 출장은 하겠죠? 무조건 출장하죠. 네. 한번 맛을 보게 할 것 같아. 무조건 출장하고 네.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든 임시 감독이 아니든 이렇게 막차로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표팀이라는 어떤 그 명단, 그러니까 뛰는 선수가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그럼. 예, 근데 누구의 어떤 그 감정을 생각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계획이 없고 그냥 한번 뽑아봤다라고 했으면 안 뽑는 게 낫죠. 그죠. 네, 사실 그 선수에게 상처거든요. 뽑았다가 안 써. 네, 그럼 좀. 네, 분명히 이제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 정도는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치. 뽑았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주민규 이외에 신규 발탁된 선수들을 보면 정호연이나 이명재가 있습니다. 정호연은 뭐 완전히 신성 중에 한 명, 뭐 아주 완전 나이가 어린 건 아닙니다만 리그에서 가장 핫한 자원 중에 하나고 아시안 게임 때도 이제 황선홍 감독이랑 연이 있고 이명재는 이제 베테랑 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30이 됐죠. 예. 30이 넘었는데 사실 왼쪽 백에 여러분도 항상 얘기하지만 확 뽑을 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상위권에서 왼쪽 그렇죠. 수비수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명재 하나 남거든요. 이제 김진수 하나 들어가고 네. 사실 이제 이번에는 명단에서 빠졌는데 이전에 계속 올라오던 그 이기재 선수는 최근에 폼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명재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내려 이명재는 울산에서 줄곧 중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ACL에서 골도 넣고. 네, 간간히 이제 플레이를 보면 왼발 그 크로스 능력이나 패스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뽑힐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김진수가 사실 앞에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명재를 뽑아서 또 이명재는 뭐 후반에 들어가서 크로스 그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뽑을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괜찮은 건 어느 순간부터 왼발 센터백 2명, 오른발 센터백 2명이 좀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한 3, 4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좀 그렇잖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으면 좀 마음이 좀 편하다. 옛날에 오른발 4명 막 이랬잖아.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왼발이 네. 없으니까 많이. 근데 공경원 선수는 항상 이제 김영권의 백업 역할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속 못 뽑혔잖아요. 그래서 뽑힌 거는 상당히 이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선택이다라고 또 공경원이 K리그로 돌아와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뽑을만 하다 생각이 되고
또 오른발 백업은 김민재 백업은 조유민. 뭐 월드컵 경험도 있고 또 뭐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뽑을만 하고 김문환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저는 김문환 돌아온 거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김태환이 나이도 있고 뭐 컨디션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뭐 김문환을 다시 뽑은 거는 뭐 납득이 갈 만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번 스쿼드에 있어서는 뭐 이견은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정호연 어떻게 봐요? 아 정호연은 또 그 광주인데. 저는 광주의 아들 아닙니까? 김한? 아들이라고 하기엔 20년 돼서 떠난 지. 그래도 태생이 광주인데. 태생은 예. 그래서 저는 뽑을만하다고 생각해요. 전진성이 되게 좋고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예. 중앙 미드필더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럽에 갈 수 있는 미드필더 몇 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뽑아서 키운다면 근데 아쉬운 거는 중앙 미드필더 잘하는 선수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오늘 이번에도 이순민이 안 뽑혔거든. 네. 근데 좀 들어갈 법도 한 선수인데 좀 아깝잖아요. 근데 백승호를 뽑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박진섭, 이순민을 뽑으면 예. 어쨌든 비슷한 유형의 수비적인 미드필더잖아요. 우리 얘기로 DM. 네. 근데 백승호는 어쨌든 뒤에 설 수 있지만 약간 CM. 볼을 뿌릴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봤을 때는 좀 다른 스타일 뽑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서 사용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단기 감독이면은 어쨌든 뭔가 어떤 그 베스트 11 중 아니면 뭐 교체 투입되든 뛰는 선수들이 황선홍 감독이 의중을 그치.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딱 아니까. 알 수 있는 선수를 또 뽑는 것도 중요하니까. 합도 또 필요하고. 네. 이순민 안 뽑고 백승호 뽑았다고 해서 되게 이상한 그건 선택은 맞아요. 전혀 아니니까 네. 이해할 만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엄원상도 이제 계속 좀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죠. 중간중간 다치는 시기도 있고 근데 확실히 엄원상은 조커로서 역할을 확실하죠.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에 뭐 뽑을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 뭐 안 뽑혀서 아쉬운 선수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안 뽑혀서 아쉬운 선수는 없어요. 괜찮다. 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23세 이하 뭐 아시안컵 대비 뭐 제외된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아시안컵 대비 제외된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팀 명단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기존 A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들 중에 지금 빠진 선수가 아까 이기재 얘기했었고 박용호 선수가 제외가 됐고 문선민, 오현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순민, 정승현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에 대해서는 뭐 좀 이해가 안 간다나 그런 선수들은 없죠. 없죠. 이번에 뭐 안 뽑혀도 이해는 간다. 네. 송민규 많이 얘기하시는데 송민규도 송민규는 절적 네. 아주 좋긴 한데 뭐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가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예요. 예, 송민규, 이승우 그 자리가 네. 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 좋은 선수가 여기. 좀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제 아까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 보면 단순히 감독 이상의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태국이랑 2연전은 물론 크린스만 감독이 있을 때를 생각하면 알 수 없는 특히나 방콕 원정의 경우에는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나 우리 선수들의 기본 능력을 생각을 한다면 되게 어려운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임시 감독이 해줘야 될 거는 여기 인터뷰에서 났던 것처럼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추스리는 건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황선홍 감독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영상 저희가 올린 클립의 댓글에도 거의 대부분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정식 감독 될까봐 겁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협회랑 뭐 강화위가 그런 행위들을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황선홍 감독은 요거 잘 추스리고 올림픽 잘 치러야죠. 가야 되는 네, 그걸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림픽 대표팀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서아시아 축구연맹 그 친선전 평가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카타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거 그 평가전 일정은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해볼 만한 팀들이랑 붙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약간 대진이 안 나왔더라고요. 1차전 태국이랑 하고 뭐 또 이렇게 8개 팀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 다음은 저기 나머지 네. 승자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3개 팀이랑 하는 거니까 그냥 스파링 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갔다 와서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이제 넘어가서 중동에서 한 경기 연습 경기 하고 이제 4월 중순에 도하로 들어가서 4월 16일에 이제 1차전을 치르는 일정인데 이게 카타르는 뭐 축구의 성지입니까? 이제는 성지가 된 것 같아. 진짜 무지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진짜. 주원형 제2의 고향이야. 진짜 카타르를 네. 이번에 또 가면 진짜 몇 번 가는 건가? 많이 가게 돼. 예를 들어 어떻게 하다가 추면 다시 가야 된다.
그러면 네 번째 네 번 월드컵 때 2번, 이번에 한 번, 또 한 번. 네 번째 방문한 나라가 있으려나? 없지 않아요? 잉글랜드가 좀 있고 잉글랜드 4번인가? 잉글랜드 4번 간 거. 아 그래? 네. 동급된 거 아니야? 일본도 한 3-4번 가지 않았을까? 일본 한 3-4번 간 거 같네. 베트남 베트남 2번. 2번. 네. 생각보다 별로 안 갔네. 네. 근데 사실 카타르가 평상시에 자주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 전혀 아니죠. 근데 4번을 간 거면 진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네. 형도 마찬가지고. 그쵸. 아니 저는 근데 뭐 안 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직까지 얘기 아 없으면. 그래? 그러면 안 네, 가겠구나. 안 가는 어쨌든 중동과 인연이 많아요. 네. 아랍에미레이트도 아랍에미레이트, 그렇고. 네. 일단은 이게 되게 황선홍 감독이 고민이 많은 게 해외파를 데려오고 싶어 해요. 그치? 4월에 열리는 당연히 AFC 그렇죠. 3세. 그래서 보니까 배준호랑 김지수, 양현주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뉘앙스가 소속 클럽이랑 얘기를 좀 했다라는 느낌으로. 왜냐면 명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데려가야 올림픽에 데려갈 수 있고 그치. 올림픽에 데려가야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 이미 아시안 게임 맛을 본 그 타구단들이 있기 그치. 때문에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부르는 선수는 이미 군대를 해결한 오연규랑 이한범, 또 권혁규 그리고 아직 뭐 군대는 해결 안 됐지만 독일 2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이현주 정도를 이제 못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군 문제와 상관없이 아마 23세 대표팀을 뽑아서 뭐 올림픽까지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소속팀에 양해가 있어야 돼요. 소속팀이 아니 굳이 왜 가? 안 돼?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한범과 오영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를 못 뛰고 있으니까 그죠. 아 그래도 가서 좀 경기가 한번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단이 보내줄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되게 공을 들인 것 같고 보면 권혁규 선수 세인트 미렌도 갔다 왔대요. 직접 가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게 네. 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얘기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발탁이 안 된 해외파 중에 군대 문제가 있는 선수는 이현주 한 명. 근데 워낙 이제 주전이라서 그리고 이 선수가 뮌헨 선수잖아요. 그죠. 임대생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임대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임대에 왔는데 빌려와서 그러니까 쓰고 싶어서 빌려온 건데 이런 것까지 해줘. 왜냐면 계속 꾼 돈을 또 꾼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쵸. 형이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돈을 꿨었는데 네. 야 나 돈 좀 꿔줘 이렇게 되면 이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임대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 군면에서 준다고 혜택을 볼 게 아니잖아. 뮌헨한테 그치. 넘겨야 되잖아. 근데 에, 에, 뮌헨도 지금 우리 선수가 아닌데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되게 임대생들은 그러네. 소집에 되게 어렵대요. 에파 소집할 때 명분이 되게 좀 떨어질 거. 그래도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건 맞고 그래서 K리그 선수들 위주로 뽑고 해외파 중에 익스큐즈 된 3명을 데려온 지금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배준호 선수는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스토크가 지금 강등 근처 왔다 갔다 하는데 4월까지 상황이 어려우면 뭔가 나중에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근데 나 주려고 그랬는데 와, 우리도 너무 힘들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하긴 했어요. 맞아요. 뭐 그때 가서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좀 됐다. 근데 배준호가 워낙에 또 스토커에서 잘하고 있어서 지금 뭐 스토커가 좀 이겨서 예. 좀 마무리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베스트 편안하지. 네. 돈 빌리러 딱 갔는데 어. 야, 돈 좀 빌려줘 갔는데 막 죽을 먹고 있고 그지돼 있어. 그지 내가 아니 그 집에 있으면 다행이야. 돈 빌리러 딱 가서 야, 그때 빌려준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추심업체한테 야 돈 내라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근데 그냥 갈게 그냥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거 그 23세 이하 카타르 아시안컵은 우리가 3위 안에 들어야 그냥 가는 거고 4위가 되면 뭐 아프리카 어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이오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축구 역사상 플레이오프를 한 적이 없잖아요. 성인 대표든 뭐 이런 연령별 대표든 대륙간 플레이오프 없죠. 좀 끔찍할 것 같긴 해요. 그래. 아니 재미는 있겠지. 막 약간 긴장되고. 근데 야, 그게 제3자가 보는 거나 재밌지. 우리는 이게 왜냐하면 그 제가 최근에 그 들은 얘기로 이 올림픽 네. 파리잖아. 네. 보러 가려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럴 것 같아요. 나라가 좋기 때문에. 뭐 여행 겸사겸사 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축구가 초미의 관심사래. 근데 지금도 숙소를 못 구한대요. 그래요? 파리가 그렇게 넓은데? 그러니까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뭐 한인 민박이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지금 파리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에 집주인한테 그걸 내고 있어. 그러면 집주인이 야, 2달만 나갔다 와. 그런 다음에 50만 원짜리 200만 원을 받는데. 쫓겨나는 거구나. 잠깐 2달만 나갔다 오면 다시 이거 해줄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야, 그래서 이 축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가장 많대. 지금 지상파 난리래요. 어. 왜냐면 올림픽 축구 없으면 그지. 절반 날아가는 거거든. 어. 그러면 축구 없으면 지금 올림픽 방송에서 재미 볼 게 없단 말이야 별로. 수영이나 양궁 정도?
뭐 탁구나 뭐 이런 느낌이라서 옛날보다 우리가 그 종목의 스펙트럼이 되게 좁아져가지고 그치. 많이 안 봐. 옛날처럼. 물론 뭐 좀 메달 따고 그러면 약간 좀 뭐 관심도가 쏠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되게 메달도 극적으로 따야 돼. 그치. 보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의 지금 마지막 중계권이란 말이에요, 지상파가. 네. JTBC가 그 다음 겨울부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JTBC도 혼자 중계를 못 할 거예요. 다시 지상파랑 협업을 할 테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파리 올림픽의 수익이라든지 시청률 중요한데 여기 떨어지면 타격 클걸요. 네. 그리고 아직 그 사실 협회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황선홍 감독이 지금 임시 감독으로 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는 다 알기는 힘드나 임시 감독으로 2경기를 하고 일로 갔어. 근데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못했다? 그러면 황선홍 감독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협회까지. 협회는 거 봐라. 이거 바로 되거든요. 야 올림픽은 축구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도 올림픽은 뭐 월드컵 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해졌고 네. 올림픽도 계속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림픽은 군대 문제까지 겹쳐 있는 느낌이고 우리가 그치. 이미 메달 맛을 한번 봤잖아요. 꽤 오래됐지만.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타격이 그니까. 있죠. 크죠. 월드컵 네. 떨어지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꽤 반향이 있을 것 같아서 잘해야 되는 거긴 한데 상대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중국, 일본. 뭐 중국, 아랍에미리트는 이겨야 되는 팀이고 이제 일본전 때 어떤 기세로 이제 경기를 하고 2위든 1위든 가느냐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난 그건 있어요. 사실 뭐 황선홍 감독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 서울, 대전 이런 데 맡았을 때 능력을 보면 이건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악겜 때 뭐 선수단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있었습니다만 좀 놀라긴 했어요. 아니 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초반부터 대량 득점을 한 다음에 찍어 누르는 스타일로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올림픽 실제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겠으나 선수단이 좋아서 요거를 잘 그림을 그리면 또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고 잘해야죠 일단. 예. 잘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4월에 명단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되게 열심히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네. 근데 뭐 다닌다고 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4월 소집 명단을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팀 오늘 명단 발표 관련해서 A 대표팀 그다음에 올림픽 대표팀 명단 발표한 거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if 오늘은 PL 우승 내 전 재산을 건다면 어디에 걸 것인가? 자 그래서 요거는 미리 좀 스포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네. 그 아까 제작팀 친구들이 좀 아이디어를 냈어요. 실제 재산을 거나요? 실제 재산을 걸릴 순 없고 네. 그 우리 패널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주원, 주헌, 나, 김환, 그 다음에 덕연, 형철, 수빈, 영주, 찬우, 그다음에 뭐 지현이 형까지 넣을게요. 지현이 형, 청, 해외 축구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 있나요? 우리? 우리. 뭐 그래도 간혹이라 뭐 장코치. 강성주는 국축이죠? 그래 강성주 하자. 강성주. 네. 또 뭐 김원일 넣어. 김원일. 뭐 하여튼 이렇게. 네. 그래서 단군. 당근 넣어야지. 맨유 뭔지 알아야 자. 한글 넣지. 축구와 관련된 요 패널들을 다 해서 네. 빅4 1, 2, 3, 4위 순위 예상. 출장 뷔페빵. 출장 뷔페? 어.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내고 지들이 득을 취하죠? 아니, 우리끼리만 먹는 거야. 우리끼리 먹는 거야? 우리끼리만 먹는 난 직원들이 아이디어 아니. 내서 우리끼리만 해서 그 회의실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거 가장 못 맞춘 사람이 싹 다. 한 50만 원 들거든요. 그거밖에 안 들어? 별로 안 드네? 한 100만 원 드나? 네, 어쨌든 네. 어때요? 꼴찌는 안 하겠지. 다 꼴찌 안 할 거라 생각을 하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많은데.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네. 그거 곧 하겠습니다. 네. 한 100만 원 들 것 같아.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그 스타트 개념으로 요거는 히프스 코너로는 만약에 전 재산을 건다면 어디에 걸 것인가. 자 현재 28경기를 치른 EPL입니다. 일단 우승 경쟁은 지금 세 팀으로 약간 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4위가 빌라고 5위가 토트넘인데 승점 차가 조금 나요.
그리고 이게 더 지금 점입 가경이 된 게 어제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 대 맨시티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바람에 점수가 저러로? 바짝 붙었습니다. 바짝 붙어서 아스날이 64점으로 1위, 2위가 지금 리버풀인데 64점 동률, 대신 득실차가 나요. 맨시티가 3위, 63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 전 재산을 건다. 근데 맞추면 10배야. 10배. 10배. 인생 역전입니다. 근데 10배인데 인생 역전이 아니야, 막. 그거는 전 전 재산이 막 200만 원이야. 자산의 규모가 10배인데 2천이야. 그러면, 전전세 마이너스 못 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그럼 빚이 2배로 늘어나는 와이프 돈까지 인정해주겠습니다. 아니, 차 걸 수 있고 집도 걸 수 있잖아. 그래, 다 해. 그래서 10배. 맨시티로 하겠습니다. 맨시티. 네. 저는 리버풀 하겠습니다. 리버풀? 왜냐면 둘이 같은 팀을 맞추잖아요. 그럼 나눠지잖아. 나눠 갔잖아. 아. 피했습니다, 일단. 제가 아하. 한번. 예. 저는 맨시티죠. 맨시티가 정배가 아닌가. 네. 제국이 뭐 어디 걸래요? 건다면? 얘 아스날이지. 예. 아스날 팬이지. 근데 아스날 팬들은 자기한테 안 걸어요. 맨시티죠. 예. 안전자산이거든. 자, 그래서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좀 이따 폴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아스날은 최근 8연승 리그, 그다음 리버풀은 리그 5경기 무패 4승 1무고요. 맨시티는 늘려서 13경기 무패 10승 3무 중입니다. 가장 최근 패배는 리버풀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네. 예. 아스날 리그 8연승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남은 맞대결이 아스날이 생각보다 맨시티 원정도 있고 네. 토트넘 원정도 있고 쉽지 않은 경기들이 좀 남아있다. 맨유 원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리버풀의 장점은 서로 맞대결이 없어요. 뭐 다른 팀 좋은 팀도 상대하긴 하지만 네. 서로 맞대결이었으면 쫄리는 게 없잖아. 그렇지, 다 끝내놨어 좀. 기본적으로, 예. 근데 맨시티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날 경기가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맨시티가 좀 많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가 남아있고 나머지 컵 대회는 다 떨어졌습니다. 리버풀은 유로파 있고 FA컵이 있고요. 맨시티는 챔스 있고 FA컵이 있고. 그러니까 맨시티는 아직도 여전히 이번 시즌도 트래블 가능성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마지막 리그 경기들은 아스날은 에버튼이랑 하고요. 리버풀은 울버햄튼이랑 하고 맨시티는 웨스트햄이랑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나나? 다 홈이던데? 뭐 하다 보니까 우승할 맞춰진 것 거니까. 같으니까? 그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재산 말고 네. 100만 원으로 걸면 좀 배팅 달라질 것 같거든. 이건 그냥 진짜 배팅이잖아. 100만 원으로 걸면 뭐 손해 봤다 치고 선발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폴 한번 걸어주세요. 네. 100만 원. 맞춤 아스날. 5배. 아스날. 왜 그렇죠? 또 맨시티 하면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스날 그냥 뭐 해보겠습니다. 그럼 형은 순서가 맨시티함이 리버풀이 아니라 아스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어요. 네. 형은 아스날 100만 원. 네. 맞추면 5배. 나도 100 정도면 아스날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 그냥. 왜 아스날이 뭐 최근에 우승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20년 됐어요. 약간 뭔가 기원을 담아서 100만 원 정도 뭐 아스날, 나는 새 팀의 어떤 팬도 아니니까 아스날 해볼만 하지 않을까? 현장가 떠들면 좀 넉넉해졌나 보네. 100만 원 정도는 하지. 나 나이 40이에요. 나 나이 40인데 100만 원에 넉넉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그진 줄 알아, 사람들이. 진짜. 지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마음대로 인마 100만 원 없는 사람 그래. 많아. 야, 아니. 김간지도 40이야. 간지 100만 원 없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간지 진짜 100만 원 없어. 그래도 업계에서 일하고 있잖아. 나는 리버풀. 왜냐면 둘이 리버풀? 아스날 했으니까 좀 이제 또 리버풀. 나눠 가는 거는 좀 근데 야, 100만 그러니까. 원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나 보네,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아니 왜냐면 5배 500이면 크잖아. 그럼 한 방 하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폴 때렸는데 한 1,700명이 했거든요. 맨시티가 가장 높아요. 그다음 그래도 리버풀과 아스날 아스날. 리버풀은 적진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승점이 좀 치열하긴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도 되게 아이러니하다. 지금 현재 맨시티가 최하위인데 3인데 예, 뭐 1점밖에 차이 안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맨시티를 굉장히 강팀으로 보고 있는 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시즌 말미쯤 됐을 때 이 맨시티가 보여주는 그 리그 레이스가 너무 좀 압도적이에요. 이게 라리가는 비교적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세리아는 사실 뭐 인테르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고, 그리고 분데스리가도 지금 레버쿠젠이 약간 각 나오잖아요. 10점 차면? 쉽지 않거든요. 거의 끝났죠. 근데 PL만 지금 왔다 갔다 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진짜 쫄리겠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는 우리
출장 뷔페. 그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왜요? 출장 뷔페 그 시점에 또 바뀌었을 수도 그래. 있잖아요. 예. 지금 그걸 진짜 언제 할까? 생각해요. 언제쯤 나 할까? 상관없어요. A매치 언제든지. 기간에 하면 되죠. 아, 그럴까? 끝나고 좀 휴식기 때 해야지. 태국 그때? 그때 해야, 오케이. 그때 해야 좀 좋습니다. 여유가 있게 할 수 있어요. 남은 사람들까지 짝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리그 마지막 경기 어디 보러 가고 싶어요? 셋 다 이렇게 물려있어, 완전. 이거는 나는 아스날. 얘는 아스날이죠. 나는 경기 보러 가는 건 아스날 거 보러 가야지. 아스날 에버턴죠. 나도 아스날 보러 가야죠. 왜요? 아스날 우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오랜만에 우승한 거 봐야지. 그거는. 난 리버풀 갈 것 같은데? 안필드? 클럽 마지막 경기. 그것도 좋지. 라서. 맨시티 우승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 이게 그 클럽 마지막 경기 티켓 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던데? 맞아요. 지금 뭐 1,000만 원대인 것 같은데? 1,500만 원 뭐 이런 얘기가 못 들었어. 보러 가. 뭐 못 진짜인지 보러 가. 아닌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만약에 그 축구 좋아하는 분들인데 특히나 뭐 리버풀 팬이거나 클럽에 좀 그게 있다 그러면 저는 이 경기 보러 가는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 어제 맨시티 리버풀 대 맨시티였죠 하는 거 보니까 그 스쿼드로 맨시티 두드려 맞았거든요. 비기긴 했습니다만 클럽은 남다른 사람이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상대가 울버햄튼이니까 뭐 황희찬도 그치. 슬쩍 볼 수도 있으니까 뭐 한국인 팬심을 담아서 리버풀 울버햄튼의 마지막 경기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리그까지 한번 뭐 보러 갈래? 다른 리그? 타 리그까지 나 마지막 라운드를 보러 갈 수 있어. 근데 다 동시에 열려. 아, 뭐 매치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팀 경기를 좀 보고 우승 싶다. 결정 안 됐으면? 안 돼 있어. 그럼 어떤 팀 본다? 저는 최근에 레버쿠젠 보고 아, 싶네요. 레버쿠젠. 왜냐면 레버쿠젠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나간 다음에는 사실 뭐 완전히 탑 팀도 아니고 그치. 4위, 5위 왔다 갔다 하던 팀이고 조금 매력이 없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3백을 저렇게 재밌게 할 수 있나? 너무 신선하고 가서 보면 분위기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버쿠젠이 마이엘 제약이 맞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독일에서는 그렇게 막 근본 있는 팀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승하면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보는 시선이. 물론 이제 우승하면 이탈과 뒷수습이 엄청나게 이제 어렵겠지만 그치.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은 나도 아스날. 다른 리그까지 해도 나 죽어도 아스날. 네, 죽어도 썬더랜드처럼 죽어도 아스날 경기 보러 가야죠. 형 혼자 아스널이야? 종윤이 가는 아스널이야? 종윤이 가는 아스날. 그쵸? 그러니까 네, 무조건. 혼자 네. 갈 리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 아스날 경기장 가서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만 틀어놔도 역대 이스타TV 라이브 동접자 1위 할 것 같아. 주원이 형 이렇게 얼굴만 있으면 아니 네 얼굴. 주원이 얼굴은 살짝 반만. 내가 옆에서 찍을 거야. 그래. 네, 나는 음성만 나가. 음성만. 네. 그냥 얼굴만 계속 네, 내가 표정만. 옆에서 찍으면 돼.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뭐 지금 아까 폴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그 맨시티 우승을 좀 점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얘기도 해봤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스포일러를 드렸던 그 우리 패널들끼리 우승팀 예상해 보는 거 순위까지 그거까지 한번 저희가 조만간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당군이 4위로 맨유를 찍을지가 안 하지. 안 하겠지? 돈이 근데 걸렸으니까. 또 맞아. 그러니까 당군 형이 돈이랑 상관없이 그런 거 생각보다 낭만으로 가는 타입이긴 한데 은근히 근데 돈 걸린다 그러면 몰라. 그렇죠. 근데 또 팬심이 있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 코너로 가겠습니다. 전북대 이 전북대 울산인가? 울산대 전북인가? 울산 대 전북. 문수죠. 울산대 전북 경기가 이제 8강 2차전 내일입니다. 내일 펼쳐지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각각 이제 리그 경기를 했어요. 근데 롯데를 좀 돌렸습니다. 와, 전북은 선발 보고 깜짝 놀랐어. 음. 사실 이 멤버면 그냥 2군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실력이 2군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 앞선 경기들에 비하면 완전히 다 바꾼 거라서 롯데를 빡 돌린 건데. 되게 파격적으로 나왔는데 뭐 결과가 안 좋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고. 그다음에 울산도 어느 정도 이 로테이션을 좀 돌렸습니다. 전북 경기는 형 쭉 다 지금 팔로우가 되고 네, 있나요? 네, 울산이랑 전북. 예, 둘 다 좀 보고 있는. 제가 가요, 울산 내일. 내일 형 네, 현장이죠. 그래서 봐야 돼서. 그 내일 저희 입중계합니다 이거. 아침. 이따 아까 저희가 공지해 놨어요. 네, 이스타와 황덕현. 네. 전북편 황덕현. 좋습니다. 전북 경기력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덕현이는 계속 그 얘기는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일단 10경기는 보겠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사실이다. 더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에르난데스가 왔을 때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긴 커 에르난데스. 유무가 엄청 크고 차이를 내려면 에르난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다쳐버리는 바람에 아직 평가하기엔 좀 이르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날도 뭐 퇴장자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싹 좋은 경기의 느낌은 아니었고 초반에 수원FC가 막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이게 뭐 또 선수들이 안 뜨던 선수들이 나와서 밸런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영 잘 모르겠어요. 페트레스코 감독도 되게 조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페트레스코 감독은 그 좀 표정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톡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약간 슬픈 상이야. 지금 4연속 1대1이거든요. 네. 전북이 아챔 뭐 리그 해가지고 진짜? 대전이랑 네. 다 해서 4연속 1대1이라서 이거 좀 평가하기 애매한데 이게 봐봐 내일 전북이 이겨서 상은 나가 올라가. 그러면 평가 완전 이제 뒤집히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돌리었는데 보아탱이 킥을 날리는 바람에 퇴장을 당해서 진짜 질 뻔하던 거 간신히 살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교원이 어시스트를 하거든요. 예. 한교원 이 선수가 되게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래요. 얘는 그냥 놔두면 뭐 한다. 뭐 하긴 그러니까 한다. 되게 센스 있고 기술력이 좋진 않은데 그냥 뭐 우당탕탕해서 어시스트를 하든 득점을 하든 항상 뭐 한 건을 하는 선수예요. 근데 한경원도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나이가 좀 있다 그쵸, 보니까 폼이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속도 내려갔는데 어. 그러니까 왜 쓰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인 포인트 능력이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교원이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간신히 비기는 경기를 했고 이렇게 다 돌렸으니까 봐야죠. 전북도 내일 경기는 완전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치. 이것도 역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은 전북 경기를 좀 어떻게 봐요? 본 경기들 위주로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물음표야. 물음표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수원전은 일찌감치 전반전에 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터졌죠, 좀. 경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이번 시즌 보여준 전북의 모습이 과연 뭐가 바뀌었는가 라는 생각. 물론 이제 에르난데스 얘기를 했지만 그 선수 없으면 뭐 안 이길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쿼드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좀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울산전이 중요하고 어. 그것도 단 감독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울산. 울산도 막 시원한 느낌은 안 들어요. 이날 김천전도 앞에 잘했다가 후반전에 또 먹혀가지고. 먹혀가지고. 죽일 뻔했어. 네,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불안감이 항상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임종은 뭐 이렇게 마테우스, 마틴아담 돌리면서 주전 조합을 좀 뺀 거죠 사실. 예. 심상미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서 이날 또 장시영 선수가 22세 카드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가 하나 부러졌대요. 앞니가. 장시영 어린 선수가. 어우. 그리고 김민혁 선수는 아침 때 손에서 피가 철철 났는데 손가락 쪽이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아이고. 되게 큰 부상돼서 초반에 지금 부상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울산도 최적의 조합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초반이라서 뭔가 다른 팀들은 확실한 주전이 좀 보이는 팀들이 있는데 이 팀은 워낙 벤치 멤버도 빵빵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갈리긴 하는데 이게 또 순간적으로 바뀔 것 같아서 그리고 주민규도 뭐 대표팀에 뽑히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시즌 초반 분위기는. 그래서 울산이 내일 경기에서 마냥 이긴다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1차전 때도 결과적으로는 1대1이어서 전북이 아쉬운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울산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전북이 초반에 전반은 되게 좋았어. 갑자기 좋다가 또 갑자기 또 안 좋아져가지고 후반에는. 그래서 두 팀 다 불안정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울산이 조금 더 낫긴 한데 뭔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느낌도 경기 중간중간마다 항상 느껴집니다. 네. 울산은 형은 어떻게 지난 시즌에도 쭉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긴 있었잖아요. 우승은 하긴 했지만 특히나 후반기에 어떤 경기 내용은 되게 좋지 않은 것도 많았었고. 울산은 저는 그래도 전북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봐요. 전북보단 낫다. 네, 전북보다는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이번에 홈이기도 하고 네. 좀 더 시간이 가면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저는 울산이 홍명보 감독이 이제 개막 즈음해가지고 뭐 국대 감독이니 아니니 뭐 이러면서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신없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좀 안정을 찾지 않았을까? 예. 근데 차이는 수비인 것 같아요. 센터백 조합의 안정감과 불안정감. 그러니까 울산이 아주 안정감 있게 하지만 어쨌든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카드들인데 전북은 뭐 아시다시피 누가 나오든 지금 불안하고. 홍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못 나온다면 되게 불안한 조합이거든요. 그 정태욱 선수가 사실 또 1차전에도 뭐 대형 실수를 하나 한 거니까. 페트라색도 뭐 예. 몸으로 던져서 잘 막다가 결국 이제 순발 이승우의 그 어떤 순간 동작에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쵸. 뭐 우리가 2m 된 선수한테 그것까지 순발력 있게 따라가서 잡아야지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거기서 좀 차이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북이랑 울산이 로테이션을 돌렸고 내일 있을 8강 2차전은 문수에서 환희영이 현장 중계에 가고 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4강에 진출하는 팀이 바뀔 텐데 자, 그거랑 별개로 이 클럽 월드컵 진출하는 요거가 또 달려 있습니다. 네. 요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AFC에서 4장이 나가는데 네. 2021년 챔스 우승팀 아릴랄, 2020년 우승팀 우라와 레즈가 우라와. 나가고 이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나가고 그리고 최근 4년간 랭킹 포인트를 종합해서 네. 한 팀이 나갔는데 랭킹 포인트는 아릴랄이 압도적인 1위예요. 이미 그럼 빼고 아릴랄 빼면 2위가 전북, 3위가 울산이에요. 그래서 전북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울산이 이걸 뒤집으려면 4강에 이기고 나간 다음에 4강에서 또 이겨야 돼요. 1승. 네. 그러면 전북이 좀 유리한 그림이 있긴 하네요. 전북이 유리한 그림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전북도 이것만 넘어서면 어쨌든 뭐 이번 시즌 우승하면 좋겠지만 챔피언스리그 4강만 나가면 목표 달성이긴 하거든요. 그럼 클럽 월드컵도 가는 거죠. 확정이죠. 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내일 전북이 4강 나가면 확정. 울산은 승리하고 4강 오르면 4강에서 1승만 하면 하나 더 하면 갈 수 있다. 1승만 하면 돼요. 안 예. 나가도 돼요. 결승 못 나가도 1승만 챙기면 되니까. 이게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면 3점 뭐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전북 울산 둘 다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아릴랄이 우승하고 뭐 이러면 뭐 있어요. 포인트 지금 아릴랄이 또 우승하면 이번 시즌 우승팀이 겹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전북 울산 동시에 나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한 팀이 그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으니까 아릴랄 우승은 그렇습니다. 이게 클럽 월드컵이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확실히 맞아 보이거든요. 이게 되게 뭐 금액이 나오는데 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오피셜하게 안 나와서. 그거는 오피셜이 뭐 700억 이건 아닌 것 나는 같고. 한 팀에 700억 말이 안 돼. 그러면 나가는 팀 다 좀 몇 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럼 월드컵보다 더 커. 어. 몇십억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커지긴 커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 네. 예. 700억은 한 팀에 700억은 말이 안 되고. 네. 근데 뭐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클럽 월드컵이나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K리그 구단들이 그런 거 나가가지고 이 상금 좀 가져오면 괜찮죠. 그리고 특히나 사실 K리그 상금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저거에 비하면 그냥 너무 근데 사실 안 받아도 돼요. 기업보다. 그건 맞아. 너무 적어. 한 명도 네. 못 사.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7, 8억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그래. 그런데 이정료가 말도 안 되게 좀 적어요. 상금을 이런 거지. 상금을 얻기 위해서 대회에 참가한다? 그런 그건 안 되죠. 네, 완전 손해죠, 그러면. 네. 근데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자, 참가한 팀한테 뭐 총 상금이 예를 들어 100이 나가. 1, 2, 3위한테 40, 30, 20, 그 다음에 그럼 얼마 남아? 10. 그래서 4등까지 그렇게 줘. 맞아. 그런 대회가 있어. 이 오른쪽에 나머지 한 대회는 1등이 100을 가져가. 그럼 형 어디 나가고 싶어요? 전력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이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성향의 차이잖아. 뭐 어디 나갈 것 같아? 나는 40, 30, 20. 그래도 10이라도 먹을 수 있는 데 나간다. 네. 형은? 100억 가야지. 100으로 가나? 아니, 그냥 다 먹을 수 있는데 1등 몰빵으로 간다. 가야지. 아니, 이 팀을 바꾸려면 네. 40억 갖고 못 바꾼다 치면 한번 승부수 걸어본다. 다음 시즌 뭔가 리빌딩 하려면 100억으로 가야지. 이런 게 사람마다 네. 조금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약간 도박성이 있는 건가? 네. 근데 저도 1등 몰빵하는 데로 한번. 네. 아니 인생 안 바뀌면 그래. 20억 30억으로 안 바뀌면 그냥 한번 가본다. 100억으로 가야지. 이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 하나 더 체크하겠습니다. 서울이랑 인천 경기. 지금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형은 입중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끼리 보러 간 친구도 있고 형철이랑 석호랑 명섭이는 그러니까 제작팀장이랑 우리 그 송 과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경기를 보러 갔다가 컨텐츠도 좀 찍고 그 다음에 형철이 만나고 또 사진 찍으려고 이 줄 선 그 행렬이 한 30분 정도였대요. 오. 난 3분도 안 되는 30초까지인데 3명 정도. 어떻게 된 거예요? 100배 차이 나네요. 자중해야 되는 건 그쪽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보는 분이 훨씬 많잖아. 네네네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5만 명이 넘는 관중에다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경기 내용은 너무너무 좋지 않았죠. 김기동 감독도 좀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 경기력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 네, 전혀 모르고. 알 수가 없다. 네, 전혀 예. 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1차전, 2차전 경기를 봤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2차전에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강상우 선수를 투입을 시킨다든지 시게이로 선수 이제 막 영입된 선수를 투입시켰을 때 효과를 보면 좋겠지만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었거든요. 특히나 시게이로 선수는 이제 막 영입된 선수를 바로 투입을 시켰는데 후방에서 막 패스 미스하고 이러면서 금방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전반전에 굉장히 좀 힘을 주고 어떤 중요한 선수를 영입해서 출장시켰는데 전반전에 뺀다? 이거면 이제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안 된 거죠,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전술적으로 봤을 때 역동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중원에서 팔로세비치와 기성용 선수가 폼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팔로세비치도 도전적인 패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정말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이 이제 후방에서 부러져 봤을 때 단절된 느낌이 났었고 상대방 3백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링가드가 투입되면서 멋진 스루 패스 강상우 선수 놓치긴 했지만 그리고 뭐 두세 번 보여준 센스 있는 패스들 이런 건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걸로 뭐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살아나야 되는데 공격 라인에서의 활발함은 서울보다는 인천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3백을 쓰면서 뭐 요니치 맞죠? 요니치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이제 조성환 감독의 컨셉은 오른쪽에 김현수와 홍시우의 유기적 움직임. 홍시우가 측면으로 벌려줬을 때 김현수가 측면을 벌렸을 때 홍시우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전방으로 마치 이제 윙백이 윙처럼 뛰는 그런 홍시우의 기동력을 살리는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었고 조금은 마무리가 둔탁하긴 했지만 김성민 선수의 활동량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면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공격 올라갈 때마다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어떤 색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서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라고까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다. 네, 서울은 지금 이 경기에서 이거 너무 답답했어요. 까지야. 그 다음에 다른 해결책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그래서 선수단의 폼을 모르겠다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네, 뭐 이거 폼을 잡고 뭔가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선수가 뭐 드리블하는 모습도 보고 뭐 이렇게 뭐 기술 쓰다가 실수하는 모습도 보고 패스하다가 뭐 안 되는 모습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 폼이 안 올라왔나 다운됐나 뭐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경기였다. 네. 뭐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사실 김기동 감독이 서울로 갔고 뭐 링가드를 제외하더라도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초반 분위기는 좀 굉장히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저는 0.8배속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이 빌드업할 때. 잡으면 행느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의 속도가 느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빌드업 인천이 되게 당황해야 되는데 그냥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인천이 계속 다이렉트하게 하고 앞에서 그 김성민 김포인테 갔다 온 선수가 잘 빠져 들어가더라고 계속 공간 그러니까 엄청 당황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아직 멀었구나. 한참 걸리겠다. 서울이 보면 지금 멤버가 새로운 선수들도 중간중간에 있지만 기존 멤버들이에요. 따지면. 그래서 시간이 확실히 이제 뭔가를 주입시키기에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뭐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경기 한정에서는 되게 아쉽긴 했죠. 전체적으로. 저도 오히려 인천이 훨씬 나았다. 인천이 조금 나아졌다. 근데 여기도 이제 결정력 보완 안 되면 지금 2경기 동안 득점 없잖아요. 맞아요. 슈팅이 서울이 4개 때렸어요. 인천이 17개 때리고 이게 4개 때린 것도 문제인데 17 때리고 맞은 거 아니야? 맞는 것도 문제야. 뭐 결정력도 문제다. 사실 이제 슈팅력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뭐죠? 그 잔디가 심각하죠.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참 뭔가 화려하게 슈팅 때릴 수 있으니까 슈팅도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슈팅 기술을 뽐낼 수 있는 잔디냐라고 봤을 때는 저 대한민국에 그런 그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구장은 몇 안 된다고 봅니다. 링가드도 좀 링가드 K 잔디에 호되기 당했죠. 그렇죠. 네. 오 이거 뭐지? 공이 이렇게 튀나? 네. 배구공인가? 이러면서. 네. 좀 그러니까 공 위에 때린다고 생각하고 때리면 정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발 앞에서 5조준을 해야 돼. 5조준 0점을 잘 잡아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 경기 내용이 이렇게 아쉬웠던 거는 참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이 타이밍에 뭐 승패를 떠나서 다이나믹한 경기가 나오면 이때 유입되는 팬들이 또 있을만 하니까.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확실히 이 대형 스타였던,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링가드가 엄청난 스타였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선수가 워낙에 캐릭터가 세가지고 본인의 실력도 실력인데 그거보다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던 선수 아니에요. 이런 선수가 오면 나는 상암의 대표팀 경기 말고 5만 찬 게 언제야 도대체 예전에. 이게 유료관 집계한 이후로는 1위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전에까지 하면 한 5위권으로 알고 있어서 예. 와 이게 링가드 하나 효과가 이렇게 대단하다 큰가? 생각이 되고 링가드만 보러 오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보니까. 그럴 만하죠. 근데 링가드는 제가 봤을 때 아예 몸이 안 된 것 같아요. 핏이 많이. 네, 예. 이게 핏이 잠깐 뛰는 약간 스파크 그 효과 빼고는 안 됩니다. 후반전에 아예 떨어졌었고 한 달은 있어야 될 것 같던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예. 네, 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게 좀 폼이 올라와서 서울 자체가 좀 잘해주면 뭐 수도 구단이기도 하고 좀 접근성이 비교적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편한 편이니까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내가 간만에 물론 상암이 진짜 무지무지 큰 구장이거든요. 진짜 무지무지 큰 엄청 구장이야. 큰 구장이에요. 6만이 훌쩍 넘어가는 구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구장인데 이 정도 차니까 어우 뭐 5만이면 상대가 A매치 때 한 파라과이 정도? 음. 조금 스타 플레이 별로 없는 파라과이 정도 오면 한 5만 정도 차고 네.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 있으면 이제 꽉 차고 꽉 이런 차죠. 느낌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이거 5만이면 집에 가기 힘들었겠네. 쉽지 않죠. 주차는 뭐 당연히 못했을 거고 네. 5만을 K리그 팬들은 정말 매일같이 서울 응원하러 오시는 분은 5만 명 임영웅 씨 이후로는 없을 텐데 그치? 되게 왔다 갔다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거 좋죠. 잘 되면. 이게 축구장이지. 기다려야 그래. 되고 미리 가야 되고 그리고 오래 걸리고. 주차되는 축구장 어딨어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축구라는 게 여가 생활인데 뭔가 시간 맞춰서 이제 극장 가가지고 10분 전, 20분 전 도착해가지고 네. 영화 택 보고 나오는 게 축구가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가 사실 최소 반나절을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거의 하루예요, 다. 네, 하루 네. 쓴다고 봐야 돼. 맞아. 2시 경기면 10시부터 준비해서 12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축구 보고 나와서 또 뒤풀이하고 요 얘기 나오면 사실 또 이제 형 항상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 있잖아. 뭐죠? 전반 놓쳤던 거 슈퍼매치. 예전 여자친구랑. 아니 걔는 맨날 늦었어요. 아니 신도림역에서 기다리는데 와도 지하철을 몇 개를 보냈는지 몰라. 그래서 짜증나게 예,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나요? 너가 소중한 게 있으면 나도 소중한 게 있다. 네. 사랑한다고. 네. 그랬었죠. 참 많이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저도 아는 분 같습니다. 아니야?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 아니에요? 네, 그 친구 아니에요. 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죠? 저도 아는 공통된 사람이 그 있어요. 전에 친구.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네. 클럽 갔는데 안 갔다고 한 네. 그분이군요.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은 거짓말 안 했나요? 존나 했죠. 구라 존나 쳤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속고 속이는 세상을 네, 이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 푸른 여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1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